안녕하세요. 로마 이야기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뒤에서 이렇게 보시는 데가요, 여기가 그 유명한 이 포럼 로마노, 그 로마의 그 정치, 역사, 문화의 중심이 됐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아마 로마에 오셨던 그 분 중에서도요, 여기를 겉에서 그냥 보기는 하셨어도 아마 안에까지 들어오신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단체로 오시거나 여러 명이 같이 오시면 시간적으로도 또 그렇고, 또한 그 가격도 셉니다. 여기에 1인당 16유로니까 한 2만원 돈 되죠? 적은 돈 아니죠? 근데 더욱더 여기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는 이유는, 여기 들어와서는 많이 실망하게 되죠. 왜냐면은 로마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그 화려한 신전도 있고 성당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폭격 맞은 것처럼 다 부셔진 돌조각이 있는데 이걸 보자고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이 나오실 거예요. 물론 이제 역사를 좀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또 재밌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은 더더욱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여기가 쉽게 들어와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저는 로마 이야기꾼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쉽고도 재미있게 여기를 갖다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요. 여기는 여러분이 위치가요, 여러분이 콜로세움 아시죠? 콜로세움 바로 그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뒤로 이렇게 보시면은 저 뒤에 여러분이 로마에서 한 번쯤은 봤을 에마뉴엘 기념관이 있는 곳이고, 그 밑에가 바로 카피톨륨, 우리가 이제 캐피탈 말의 어원이 된 카피톨륨입니다. 옛날 로마의 초기 수도로 정한 곳이 되고요. 제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곳은 팔라티논 언덕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저지대에 있는 것이 바로 로마놈이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기는 못 쓰는 땅이었어요. 비만 오면은 이 물이 넘쳐가지고 쓸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배수시설, 관계시설을 한 후에 물이 빠지니까, 우와, 이제는 여기가 명동 땅이 된 겁니다. 공시지가가 그냥 팍팍 올라가겠죠. 여기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얘기거리도 나누고 아줌마들도 수다 떨던 이제 좋은 장소가 됐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황제들이, 귀족들이 여기다가 하나하나 이 건물들을 세웁니다. 여러분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 로마 시대 때는 이 노블리스 어블리게주 해가지고요, 이 귀족이나 황제들이 이 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자기 자산을, 자기 재산을 갖다가 털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하나씩 세우는 것이 이 전통입니다. 이곳은 로마 역사가 모든 역사와 이야기거리, 그 다음에 황제들, 그 다음에 영웅들이 얘기거리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여기를 갖다가 크고 큰 것들,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저 제일 우측에 보이시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콜로세움입니다. 이 콜로세움은 물론 이 포로 로마놈 밖에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이제 이 포로 로마놈이 있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좀 나무에 가려졌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아치로 된 문이 하나 있죠. 이거는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이 티투스는요, 여러분 콜로세움을 처음 시공한 게 이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고요. 완공은 밑에 아들인 티투스, 그 다음에 티투스의 동생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 세 부자가요, 예전에 에루살렘에서 큰 반란이 일어났을 때 가서 평정을 합니다. 말이 평정이지 유대인 쪽에서 보면은 정말로 아주 초죽음이었겠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지금도 저 개선문 밑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통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은요, 여러분 저쪽에 큰 텅 빈 건물이 하나 보이시죠? 이거는 막센티누스 공회당이라고 합니다. 바실리카 막센티누스. 여러분 막센티누스는 누구냐면요, 예전에 약 300년경에 기독교를 갖다 그리스도교를 갖다가 허용한
그 황제가 콘스탄티누스거든요. 그 당시에는 황제가 양쪽으로 양쪽으로 황제가 2명 있었는데, 이 권력이라는 거는 둘이 나눠 가질 수 없나 봐요. 결국은 이 막센티누스와 이 콘스탄티누스가 밀비우스 자리에서 대결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진 황제가 이 막센티누스인데, 그 당시에 이 공회당을 짓다가 결국은 그가 이제 죽으니까 중단이 됐겠죠. 그리고 그 이름마저 지금은 막센티누스,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바실리카로 합니다.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거는 그 2개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먼저 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물은요, 요거는 막센티누스의 아들 이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유절을 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거기다 신전을 세웠고, 그것이 잘 보존돼서 지금도요, 여기는 그리스도교의 성당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이시는 곳은요, 부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안토니노 황제가 있거든요. 그 부인인 파우스티나를 위해서,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은 묘지가 되는 신전이죠. 근데 그 후에 자기도 거기에 이제 묻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러분이 그 역사책에서 많이 들으셨던 원로원 건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원로원 건물이 아주 멀쩡하게 저렇게 잘 있네. 예, 물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이후에 잘 보존을 다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아시는 브루투스 너까지 이러면서 그 암살당한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 멀리에 보면은 또 하나의 개선문이 보입니다. 이거는 septisemus severus 개선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septisemus severus와 그의 아들 2명의 아들, 카라칼라와 제타라고 하는 그 형제가 있거든요. 그들이 동방에 원정한 거를 갖다가 기념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저기에도 이 역사에 얘기거리가 있는데, 결국은 그 아들끼리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형인 카라칼라가 제타를 갖다가 죽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저기에 기념비에 쓰여져 있던 자기네들의 기념 말들 중에서, 돌의 세계적 거둥을 중에서 자기 동상 제타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빼기 위해서 돌로 다 쪼아서 지금도 거기를 갖다 쪼아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요, 여러분이 여기가 바로 예전에 카이사르를 갖다가 암살한 후에 암살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무서웠겠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민중들이 카이사르를 너무나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황급히 밑에 데리고 와서 그거를 화장한 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는 이 관광객들이 카이사르를 추모해서 거기다 꽃이나 이제 동전을 거기다 이렇게 던져 놓고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카이사르 신전의 뒤에 보면은요, 여기는 베스파 신전입니다. 이 베스파 신전이라고 하는 곳은 옛날에 불을 지키는 무녀들이 있었어요. 귀족 딸들 중에서 3살이나 7살 때 선발돼 가지고 거기에서 뒤에 기숙사 같이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라면서 일체 다른 남자 이성과는 접근이 허용되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만약에 남자하고 몸을 섞거나 이러면은 돌로 던져서 죽이는 이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베스파 무녀들은요, 이 지위가 상당히 높았어요. 우리가 콜로세움에서 경기가 열렸을 때 황제 옆에서 같이 배석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들이 베스파 여사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포로 로마놈에 대해서 재미가 있으셨나요? 자, 여러분도 로마에 꼭 오시면은 한번 역사 책을 갖다가 조금은 이제 읽어 오시면은 아마 요거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얘기 것들이, 그 다음에 여기는 카이사르의 피가 배어 있는 곳이구나, 이러한 감동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건 저는
오늘 이 포rum 로마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